안녕하세요. 낯선 공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친구들하고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진행한 것을 녹화해서 편집을 한 것입니다. 중간중간 좀 삭제된 부분들이 있겠지만 많은 양해 부탁하고 잘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낯선 공간입니다. 예전에 강의 한번 올렸던 이후로 친구들한테 또 이런저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설명을 매번 해야 되나? 아예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자 하는 생각으로 또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뭐 친구들 앞에 놓고 하는 강의가 아니라 저도 이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다가 실제로 구현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일종의 약간 팁 같은 개념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그 블로그 팁은 블로그 컨텐츠 만드는 방법입니다. 블로그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그냥 타이핑해서 글로 쓰면 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사실은 많이들 하지 못하세요. 왜냐? 뭘 써야 되지? 어떤 글을 써야 되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앞서게 됩니다. 막상 시작하면 별거 없는데 시작하기 전에는 모든 게 망설여지죠. 이럴 때 제가 추천해드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글을 못 쓰시는 분들이라도 정상적으로 카카오톡에 대화를 많이 나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미 많은 컨텐츠들을 생산해 가지고 계세요. 대화 목록에 수많은 타이핑들을 하셨을 겁니다. 아깝죠? 이거 버리기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방법, 내가 카카오톡에서 누군가에게 숱하게 떠든 메시지들, 혹은 오픈토크 같은 데서 누군가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준 개념들, 이런 거를 엮어서 하나의 컨텐츠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쏟아낸 글들인데 그게 그냥 휘발성으로 사라진다면 굉장히 아깝겠죠. 방법은 일단 간단합니다. 카카오토크 대화방에서 대화 내보내기는 다들 하실 줄 아시죠. 그렇게 해서 텍스트 문서로 일단 내보낸 파일들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오픈토크는 사실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지만 혹시 그 중에서도 알아보는 것들을 대비해서 조금 먼저 닉네임만 살짝 가공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연도, 월, 일, 그 다음 시간, 그리고 쉼표, 그 다음에 닉네임과 대화 내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조죠? 어디서 봤을까요? 맞습니다. 이 구조는 바로 CSV 파일 구조와 굉장히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를지 감이 쓰시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화 내용 중에서 블로그 관련한 내용, 왜 이 친구에게 블로그를 추천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들을 컨텐츠로 가공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인 거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해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동안 귀찮아서 못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알려드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 방법을 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들 중에서 톡, 챗, 여기서부터 대충 될 것 같네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요거를 따서 새 문서로 옮깁니다. 자, 왜 이렇게 했냐면은 사실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를 했을 때 맨 윗부분에 각종 설명글, 안내글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보다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오픈토크에서 대화는 거의 수만 라인에 해당됩니다. 지금 보시면 14만 4,868 라인, 엄청나죠? 이거를 전부 엑셀로 가공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 발췌를 한 것을 새 이름으로 저장을 해 주십시오. 텍스트는 원본 문서가 될 것이고요. 이거를 여기에 CSV 파일이 있으면 다행인데 CSV 파일이 사실 없죠. 그러면 사용자 지정으로 바꿔주시고요. 여기서 CSV 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상태에서 엑셀을 열어주시고요. 엑셀에서
카카오톡 챗 CSV 파일을 열어줍니다. CSV 파일을 제가 지금 불러왔습니다만, 이 CSV 파일을 불러올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분리시킬 것인지 물어보는 탭이 뜹니다. 근데 그걸 한번 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알아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미 저는 쉼표로 분리를 선택을 해서 아까 전에 텍스트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쉼표가 되어 있는 지점에서 셀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대화 내용을 나누는 것들 중에도 반드시 그 쉼표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잘리게 돼요. 그러면은 개행 처리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요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엑셀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한번 실행을 한 행동을 다시 할 때는 마치 인공지능이 동작을 해가지고 맞춰놓듯이 맞춰버렸어요. 이거 제가 지금 개입을 한 게 아니라 텍스트 파일을 CSV 파일로 저장만 한 상태에서 불러오기를 했더니 쉼표로 잘렸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데이터 형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 여기 데이터에 보시면 텍스트 CSV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클릭을 하시면 불러오기가 있고요. 얘를 불러올 때 이제 미리 보기, 이런 형태로 불러오게 됩니다. 이미 파일을 불러왔지만 저희가 데이터 텍스트 CSV 파일을 불러오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은 분석을 해서 가장 최적의 분리 지점을 만들어 줍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분리가 된 거냐면은 좀 약간 어색하죠? 이거 왜 그러냐면 고정 너비로 지금 나눴고요. 이렇게 자르면 사실 시간까지는 꽤 정확하게 잘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나머지가 정확하지가 않죠. 가장 정확하게 자르는 거는 사실 여기 이 지점을 자르는 거죠. 이 지점을 잘라버리면은 이 얘기는 뭐냐? 쉼표로 잘라라, 이 얘기하고 동일합니다. 그쵸? 해서 로드를 하게 되면 쉼표로 잘라진 파일이 로드가 되게 됩니다. 어머나, 나 이런 거 원하지 않았는데. 일단 데이터형으로 만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를 보시면은 이제 저희는 시간 칼럼은 사실 필요 없죠. 시간 칼럼 필요 없고, 저희가 필요한 거는 사실 이 부분에 텍스트 데이터, 대화를 나눈 내용만 필요로 합니다. 요거 그대로 따서 다시 새 문서를 만들어서 텍스트로 옮기게 되면은 마치 대화를 나눈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가공을 해도 사실 별로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블로그 마치 대화 형식으로 빌려서 블로그 글을 썼다,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공을 하시고 싶다, 근데 뭐 이렇게 사실 실명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는 싫어, 그러면 이제 텍스트 편집기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낯선 공간 인천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갑돌이로 바꾸겠다 해서 모두 바꿈 처리를 하면 갑돌이의 대화가 되죠. 그 다음에 놀래라 퍼스 여의 것을 갑순이로 바꾸겠다. 순이 모두 바꿈. 네, 이런 식이 되면은 마치 갑순이와 갑돌이의 대화가 잘 정리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컨텐츠가 생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실 우리가 그냥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나눈 거기 때문에 오타도 많고 또 보기 싫은 지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정도는 귀찮아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저는 이런 게 굉장히 보기 싫어요. 갑돌이가 한 번씩 한 줄씩 전송한 이런 데이터들, 이런 거는 자, 이런 형태로 요게 확장으로 바꿔야 되네요. 자, 갑돌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요 형태를 아무것도 없는 걸로 바꿔라 그러면 요 내용이 삭제가 되면서, 요 부분이 삭제가 되면서 위쪽으로 올라붙게 되겠죠. 한 번씩 바꿔보면은 여러 줄이었던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바뀝니다. 요건 바뀌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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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 얘는 바꿔야 되겠죠? 바꾸기, 바꾸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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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기, 바꾸기, 바꾸기. 이런 식으로. 앞쪽에 또 되게 많이 있죠. 처음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다시 찾기, 여기 바꿀 거 아니죠? 찾기, 바꾸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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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기, 바꾸기. 찾기, 바꾸기. 찾기, 바꾸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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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크게 힘들이지 않고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저것도 한번 가공을 해야지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을 전부 이거 편집하는데 쓸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꾼다는 걸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물론 갑순이의 대화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형태로 갑순이도 지금 이어진 거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H 확장되는 영역에서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 지점 바꾸면 안 되죠. 갑순이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찾기, 찾기, 바꾸기. 찾기, 찾기, 바꾸기.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전체적으로 갑순이와 갑돌이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는 형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여러 줄에 걸쳐서 있던 갑순이의 대화, 여러 줄에 걸쳐서 있던 갑돌이의 대화가 잘 정리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자,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이제 제가 예시를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 수밖에 없어서 요거는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이제 마치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쓰기 여기에 텍스트를 갖다 놓고, 자, 여기를 왜 가져왔냐면 티스토리 블로그 에디터의 맞춤법 검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낯선 공간은 제 닉네임이죠. 그래서 제 닉네임은 그대로 두고요. 이런 오타, 세는 거, 맞춤법 띄어쓰기, 이거 이제 추천해 주는 거 수정. 이렇게 하는데 이거 사실 표준어 아니죠. 하지만 뭐 대화 내용, 대화 문어체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맞춤법에 대한 한번 필터링을 진행해 주시면은 훨씬 더 깔끔한 컨텐츠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쓰면, 자, 이 상태로 근데 뭔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보기 싫죠.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HTML 형식을 바꿔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한 형태로 보이죠. 사실 지저분한 건 아닌데 저는 이런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바꿉니다. 가져와서 컨트롤 V. 이번에 뭘 바꿀 것이냐, BR 태그로 있던 것들을 P 태그로 다 바꿀 거예요. 자, 이건 축소시켜서 BR 태그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BR은 P를 한번 닫아주고요, P 태그를 한번 열어주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MBSP 요거는 스페이스바예요. 공백 문자이기 때문에 그냥 공백으로 바꿔줘요. 훨씬 더 정리돼 보이죠? 이 상태로 여기다가 갖다 놓고 기본 모드로 바꿔주면은 훨씬 더 띄어쓰기도 잘 돼, 줄간격도 넓어지고 보기 좋은 형태로 바뀝니다. 다시 HTML 파일을 볼게요. 이러면은 훨씬 더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까하고 다른 점이 뭐죠? 아까 여기 앞쪽에 막 들쭉날쭉했는데 쭉 맞춰주는 거, 자동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저는 이 기능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이 강의 내용과 별 상관이 없는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다음 검색에서 이상하게 티스토리 블로그에 있는 링크를 되게 싫어해요. 요거를 굳이 링크를 표현하겠다 그러면은 링크 뒤쪽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반전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쳐주시면은 해당 링크에 있는 메타 태그를 읽어와 가지고 화면을 구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 그대로 따다 쓰거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링크는 필요 없겠죠. 얘를 삭제해 줍니다. 저 링크가 살아 있을 때 가끔
다음 검색에서 이 포스팅 자체를 누락시키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저희의 어렵게 만든 컨텐츠의 안전을 위해서 카드 형태로 바꿔주고 링크는 사라지게, 그럼 자동으로 티스토리 에디터 자체가 방금 전에 그 링크를 이러한 형태의 태그로 바꿔주게 됩니다. 충분히 아까 그 경로에 대한 정보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깔끔한 하나의 컨텐츠가 완성이 되죠. 도대체 이게 글자 수가 몇 개나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글자 수세기를 검색해 보면 되겠죠. 저 글자 수세기에서 뭐 사람이나 글자 수세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방금 올렸던 글자들의 개수를 보면은 공백을 포함해서 3,900자, 공백을 제외하면 2,800자, 얼추 3,000자 가까이 되죠. 자, 과연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왜 컨텐츠의 텍스트 개수에 좀 신경을 쓰느냐? 대부분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애드센스 때문입니다. 애드센스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충분한 내용의 글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어요. 대신 충분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을 통과하기 위해서 컨텐츠의 텍스트 개수에 대해서, 텍스트 글자 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대화 내용을 짜집게 해가지고 올린 경우에는 이거 컨텐츠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성을 쏟으셔야 되겠죠. 애드센스를 대비해서 컨텐츠를 제작한다면은 최소한 갑돌이, 갑순이 이런 내용도 지우고 좀 문장 연결 부호도 집어넣고 제대로 된 글로써 변경을 하셔야 되겠죠.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서 성의껏 상상을 통해서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만들어서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대신에 뭐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신 분들이라면 되게 많은 타이핑을 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어느 정도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요거는 한번 시간 날 때 싹 정리를 해서 요 텍스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대화 형식이 아닌 전체적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글로 바꿔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이 영상의 댓글에 달든지 아니면 설명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컨텐츠의 글자 개수에 신경을 많이 쓰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검색 엔진에 노출을 하기 위해서 글자 수가 충분히 있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3,000글자 가까이 되니까 검색 엔진 입장에서는 얘 텍스트가 꽤 많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강의 내용은, 가장 핵심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너무 두려움을 느끼지 마라. 그냥 카카오톡 같은 데서 친구한테 대화하듯이 설명해 주듯이 글을 쓰기만 해도 된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렇게 따다가 글을 써라, 이거 카카오톡 같은 데서 대화한 내용들 짜집게 해가지고 블로그를 만들어라,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정하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소개를 해드린 거지, 컨텐츠를 모두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 시간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 TV 보실 때도 좀 글 좀 쓰시고 이렇게 해서 글을 써두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